인간지표 크립토토마토와 함께하는 암호화폐 소식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자, 비트코인 저는 어제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곤두박질 치면서 32,00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하면서 32,965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좀 올라가나 싶었더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자, 한편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해서 전고를 갱신하다가 약간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달러 또한 약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어주겠다. 국내 소식입니다.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20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들로부터 암호화폐 상장 폐지 내역을 주마다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제 뭐 거의 감독관이죠. 내 밑에서 기어라 이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물론 금감원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감원은 자발적 협력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해당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면 받고 아니면 못 받는 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또 한국 문화 아시지 않습니까? 말이 자발적, 자율적이지 이거 뭐 반강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출 안 하면 눈밖에 날 거 뻔한데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금감원 바로 밑에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실명 계좌 발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거래소들이 불량 코인을 취급하거나 대표자나 임직원이 횡령 및 사기에 연루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중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다크코인 취급 여부,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단기 순손실 지속 여부 등이 확인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에 맞추면은 빗썸은 지금 당장 실명계좌 박탈당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명계좌 발급, 과연 국내 4대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들에게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제공하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행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은 거래소들 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국민들 역시 암호화폐에 관련된 실명계좌를 발급받으려고 할 때 은행들은 신청자들의 직업에 따라 가지고 위험군, 고위험군 등으로 분류한 후 고위험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대부업자와 환전상, 카지노 관련 종사자, 귀금속, 예술품 미술 판매자, 그 외 오락 관련 서비스 업종 가입자 등은 가장 높은 위험 직업군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 말인즉슨 해당 직업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위험한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직장들은 숙박업, 음식업점, 주류 판매업자 등등이 높은 위험 직업군으로 구별이 됐고, 황당하게도 국회의원, 공무원, 판검사, 일반 사무직, 의사 등등은 가장 낮은 위험 직업군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그런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것인데요. 일반 사무직을 제외하고는 서민들은 대부분 이 자영업이라든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직장들은 전부 다 고위험 직업군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반 공무원, 판검사, 경찰관 등등은 아주 마음 편하게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죠?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할 수 없게 어거지로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미래에 LH 스타일로 코인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크게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유럽 쪽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은행 바클레이가 바이낸스 관련된 모든 거래를 끄는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대형은행인 산탄데르 UK가 바이낸스에 대한 결제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러자 얻어터지는 바이낸스의 반사이익을 통해서 비트스탬프, 크라켄, 제미니 등 다른 거래소들의 이익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전 세계 바이낸스 관련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폴란드가 나섰습니다. 폴란드도 바이낸스에 경고를 하면서 규제받지 않아서 자금 손실 위험이 있다. 뭔 개소리야. 거래를 잘못하니까 돈을 꼴는 거지. 자, 아무튼 폴란드도 바이낸스를 이제 물고 늘어졌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유럽연합이 앞으로 강도 높은 암호화폐 규제안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송금인 및 수신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강력한 규제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주고 받을 때마다 누군지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엄청 귀찮아지겠죠. 이런 규제안이 나오면 나올수록 탈중앙화 거래소가 더욱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민주당 전 경선 후보이자 비트코인을 증오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 의원이 SEC로 하여금 이번 달 말까지 암호화폐에 관련된 확실한 규제를 좀 내놔줄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줌마. 지금 몇 년째 달달 볶고 있어도 안 나오는 것을 아줌마가 나오라고, 이번 달까지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면 좋겠지만. 자, 아무튼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아주머니의 요청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 운영되온 수력발전소 메케닉빌이 비트코인을 채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사진 또 봐야 되겠죠? 이것이 메케닉빌의 모습인데요. 1897년 설립된 수력발전소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 그리고 지금 현지의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가즈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계속해서 열심히 비트코인 채굴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 의원에 이어서 또 다른 상원 의원인 패트릭 투비 역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미국에 이렇게 훌륭한 상원 의원들도 많다. 이 미래가 조금씩 밝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스태티스타 글로벌이 이 나이지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설문에 참여한 국민들 중에 32%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로 열심히 퍼져나가는 비트코인 열풍. 자, 한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가 지금 들고 있는 물량이 좀 물렸죠. 물려가지고 지금 2분기에 최대 1억 불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1억 불 같은 경우는 전에 들고 있었던 물량 수익 실현해가지고 그때 1억 달러 정도 수익을 남기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 1억 달러 정도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본전이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좀 이제 인상이 찌푸려질 수도 있겠는데 존버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아니면 나서서 비트코인 펌핑 좀 해보든가. 그 다음으로는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던 소식, SEC가 스카이브리지 비트코인 ETF 심사를 연기했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활용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올해 들어서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1000개였었는데 지금까지 1700개까지 올라왔다고 하네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다음엔 비트코인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룸버그 시니어 상품 전략가 비트코인 매니아이기도 한 마이크 맥클론 씨는 이야기하기를 올해 하반기에 불마켓이 다시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다시 가나요? 좀 가주면 안 되나요? 다음으로는 트레이더 코즈의 분석인데요. 일단 삼각수렴 하방으로다가 비트코인이 빠져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속임수였다. 여기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크게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유명 분석가 켈리오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나도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롱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 사람들이 숏을 치려고 할 때 한꺼번에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부디 비트코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래도 한번 소망을 가져보는데요. 자, 물론 비트코인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트레이더 X5라는 분석가 비트코인이 주봉 기준 최근 저점을 깨고 아래로 내려와 버리고 만 것인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주봉을 마감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비드 웨이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비트코인 떨어진다고 상승했었던 부분만큼의 38.2%까지 떨어진다고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이 저점이 17,0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네요. 자, 물론 어느 시점에 거기에 도달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본다면 내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비트코인이 데이비드 웨이브의 싸대기를 때리면서 이렇게 뺨을 때리면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 이어서는 이 비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비자가 최근에 상반기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결제액을 발표했는데요. 무려 10억 달러 상당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결제에 활용됐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일부 법정화폐와 연동된 결제도 포함이 됐다고 하네요. 자, 근데 상반기에만 10억 달러.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초반이니까 말이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암호화폐 관련된 결제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비자와 함께하는 거래소가 또 추가가 되었으니 FTX입니다.
FTX가 비자의 핀테크 패스트트랙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FTX 자체 거래소 토큰도 있죠. FTT라고. 그리고 세럼, 솔라나 등등과 이제 한 패밀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유명 분석가 테디인데요. 체인링크가 벼랑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암호화폐를 위쪽에서 군림하고 있었던 체인링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부디 비트코인이 잘 버텨주면서 체인링크 역시 추세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간단하게 나온 소식들을 한 번씩 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부디 괜찮은 주봉 마감이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올라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토마토마치 핫도그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도움에 힘입어가지고 이 채널은 오늘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